7번째 시간이네요. 이한 여기로 나와요? 이해하시네요. 앞으로 안 해? 자, 봅시다. 오늘은 실수 파트를 하게 되는데 미리 말하지만 저번에도 말했지만 실수 파트는 이제 교육과정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여기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단어를 넘어갈까 하다가 선생님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단어인데 근데 잘 봐봐. 지금 단원 자체가 실수잖아, 그지? 단원 자체가 실수야. 그러니까 실수가 뭔지는 다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책의 얘기 잠깐만 간단하게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수학이라는 걸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웠던 그 수책에는 어디부터 시작을 했었지?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로 봅시다. 어디부터 했었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게 뭐였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자연수라는 걸 먼저 했어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세는 개념으로, 세는 개념의 수로 시작을 한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다가 자연수에서 이제 빼기를 더하기까지는 문제가 없었거든. 더하기나 곱하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지. 맞아? 0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지. 그래서 여기는 얘랑 0이랑 그다음에 음의 정수 합쳐서 여기는 얘가 이제 양의 정수죠. 양의 정수.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 정수라고 불렀었어. 그죠? 그게 쉬운 얘기야. 그래서 정수를 배웠어. 정수라는 게 이제 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포함해서 0 포함해서 뭐 1, 2, 3, 4 뭐 이런 것들이 정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거 하다가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 때문에? 나누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생겨? 분수가 생겨버리지. 맞아요? 그러니까 피자 한 판이 있어요. 피자 한 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5명이서 나눠 먹어야 돼 라고 한다면 한 판을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지? 5분의 1판씩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생긴 게 이제 분수라는 개념과 그다음 또 소수라는 개념. 이 소수는 그 소수가 아니라 소수 0.1, 0.2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 그렇지, 요거 가지고 유리수라고 불렀었어. 유리수라고 불렀어. 그냥 유리수가 아닌 수. 무슨 수? 무리수. 무리수에는 뭐가 있었죠? 무한소수, 그렇지? 무한소수. 그러니까 소수긴 한데 무한이 계속 반복되는 소수. 근데 그 무한소수 중에서 사실 분리가 되지.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지.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전부 다 우리 유리수, 그러니까 분수로 바꿀 수 있었어. 기억나요? 뭐 이런 거죠. 0.3땡 이런 거 있어. 0.3땡 하나 이거 뭐가 됐었지? 그 9분의 3입니다. 여기 썼었잖아요, 그지? 3분의 1이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유리수예요. 근데 무리수라는 건 이제 루트 2 같은 거지. 아니면 파이 뭐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무리수라고 했었고 여기까지가 실제 존재하는 수예요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실수였습니다. 오케이? 근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도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데 허수라고 하는 허수. 그러니까 우리 막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걸 뭐라고 해요? 허세. 그렇지? 허세. 맞아? 그러니까 허수. 그러니까 없는 수야. 얘는 없는 수인데 있는 척하는 수다. 허수까지 해서 요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복소수라고 해요. 여기 얘까지가 복소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학교 때는 이 실수까지만 다뤘었어. 실수까지만 다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요거 바로 다음 단원이 복소수예요. 요건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해되잖아요, 그지? 요거 그리고 복소수 파트에서 요 얘기 한번 다시 할 건데 요 허수에 대해서는 이제 가상의 수야. 얘는 가상의 수야.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보통 뭘 기준으로 시작하냐면 우리 x 제곱을 하면은 여기 얘가 지금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지? 거기 있는 걔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x를 가지고 x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건데 여기는 얘를 이제 i라고 이렇게 할 거거든. 오케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다루는 게 이제 다음 단원에 배우는 복소수 파트에서 그냥 허수의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실수라는 단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단원에서 핵심은 뭐냐면 저 실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수학 쪽에서 다루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실수 파트는 사실 이 분류가 핵심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배우게 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분류예요. 분류. 예를 들어서 선생님 좀 간단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 그 어디로 가볼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으로. 봐봐. 여기 A라는 지점이 있었고 여기 B라는 지점이 있었어. 여기 C라는 지점이 있었고 여기 D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그랬을 때 A에서 B로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었고요. B에서 C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대.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길이 네 가지가 있었나 봐.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A에서 B 거쳐서 C 거쳐서 D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배웠었지. 고백 법칙이라고 이렇게 배웠었지.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요런 과정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내가 특이하게 요렇게 가는 길이 두 가지가 또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런 길이 또 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나는 A에서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만 쭉 간다고 생각했을 때 D까지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는 몇 가지나 될까요? 에 대한 물음을 한번 던져볼게요.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되게 어렵지? 저도 해. 선생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분류예요. 분류. 되게 많을 거야, 그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봐봐, 선생님 해줄게. 봐봐. 이게 A에서 D까지 쭉 가는 길을 한 번에 내가 생각하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지? 사람은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한 번에 생각할 수가 없어. 그죠? 사람은 다 그래. 누구나 다 그래.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하기로 한 거냐면 이 상황 자체를 내가 크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차피 갈 길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갔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D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C로 그냥 다이렉트로 갔다가 D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 이 세 가지 말고는 더 이상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A에서 D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가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가는 방법 딱 세 가지만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가는 방법을 세는 건 좀 전에 했듯이 뭐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됩니다 라고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A에서 B로 갔다가 다이렉트로 D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가지에다가 세 가지를 곱하면 끝나겠네.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갔다가 A에서 C로 가는 방법, A에서 C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얘는 두 가지에다가 C에서 D로 가는 방법이 네 가지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끝나겠네. 그죠? 그 상태에서 얘랑 얘에 대한 상황에서 이렇게 더해버리면 끝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여기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분류예요. 분류.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그럼 우리는 수학에서 상황이 복잡해지면 항상 우리는 뭐 합니다라는 생각을 잡고 있어야 되겠어? 분류합니다라는 생각 꼭 잡아주세요. 오케이? 오늘 그 분류하는 것 중에서 정수의 분류 이런 거 잠깐 간단하게 할 거고 실수도 간단하게 분류해가면서 생각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진도상 여기까지 나올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냥 진짜 실수 파트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기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이랑 수요일은 좀 쉬워요. 금방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자, 어쨌든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내용 어떤 내용을 하고 싶은 건지 알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지금 분류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일단은 실수라고 하는 거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건데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를 할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이라는 거 들어봤죠? 절대값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 그다음 두 번째는 혹시 들어봤을까? 가우스 기호라고 들어봤니? 처음 들어봐요? 가우스 기호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절대값을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개념이 여기 첫 번째 여기 이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 절대값 먼저 한번 바라볼게요. 우리 절대값 x 이렇게 딱 써 있었어. 지금은 실수의 분류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오케이? 자, 절대값이라는 걸 딱 봤어.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고 알고 있어, 우리? 응? 양수를 만들어주는 애라고도 알고 있지. 그리고 또 얘 정의가 사실 뭐였는지 기억나? 수직선 0번 x 사이 요 거리가 절대값 x입니다. 그죠? x가 여기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거리가 절대값 x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이게 원래 정의였어요. 절대값의 정의는 이거다. 근데 이렇게 해서 바라보니까 봐봐. x가 양수였을 때는 x에서 0을 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이 거리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x가 양수였을 때 x가 양수였을 때는요. 그때는 절대값 x가 뭐가 됩니다? 그냥 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x가 음수였다고 생각해봐. x가 음수였어? 그러면은 0에서 x를 빼야지 이 길이가 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요 거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x가 음수였을 때 0에서 x를 뺀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되나요? 그리고 x가 0이었을 때는 어떠니? x가 0이었을 때 뭐 0 빼기 0 해봐야 어차피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걸 뺀다고 생각해도 여기서 이걸 뺀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등호는 사실 여기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만 붙여주는 게 좋으니까 보통은 x가 크다 쪽에 등호를 많이 붙여줘요. 그러니까 됐어? 그래서 요렇게 많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 절대값 x를 발견했을 때는 x의 0보다 커 나왔을 때는 x가 되고요. x의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맞아요? 여기는 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봐봐. 우리가 분류를 언제 하냐라고 선생님한테 물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애매할 때 합니다. 애매할 때 합니다. 경우가 복잡할 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문제 풀다가 갑자기 이런 걸 봤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5가 되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발견했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겠어. 2가 된다는 사실 바로 알 수 있겠지. 그럼 절대값 x가 지금 현재 2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럼 x는 뭐구나 뿔마 2구나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뿔마 2가 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 왜 얘가 뿔마 2가 됐을까? 봐봐. 절대값 x라고 하는 애는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애의 뭐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다시 절대값 x라고 하는 애는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얘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수도 있는 애예요. 그지? 그럼 절대값 x라고 하는 게 그냥 x로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될지는 나는 현재 모르는 상황이야. 이해되니? 얘가 될지 얘가 될지 현재 난 모른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분류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얘가 양수라면 이거였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x가 되겠지. 절대값 x는 그냥 x가 되겠지. 여기는 얘가 그럼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x는 2구나. 근데 x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x가 음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되니까? 2가 되니까. 맞아? 그럼 x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마이너스 2는 음수인 거 맞죠? 뭐 0일 때도 마찬가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0일 때는 어차피 안 되긴 하지만 여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결과가 x는 2라는 거랑 x는 마이너스 2라는 거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절대값이라는 걸 너희가 발견했어요.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절대값을 발견했어요. 그럼 갑자기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괜히 어렵게 느껴져. 근데 앞으로 너희가 절대값을 발견했을 때는 그냥 여기 있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현재 모르니까 얘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려운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가 양수인 경우와 두 번째 얘가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여기 있는 얘를 절대값 x를 x로 바꿔주는 절대값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만 해줄 수 있다면
절대값을 그냥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 없애줄 수 있어요. 절대값 기호가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 절대값 기호를 발견했어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뭐 해주세요? 분류해주세요. 이해되니? 그렇게만 해줄 수 있으면 여기는 얘는 얘의 끝입니다. 사실 모든 절대값 문제는 이걸로 다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 지금 봐봐.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풀고 싶대. 절대값 x-1 이렇게 있고요. 절대값 2x-4 이렇게 있었나봐. 여기는 얘의 값이 예를 들어서 8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괜찮아. 이렇게 되거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여기는 이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저기는 쟤는 만약에 봐봐. 이 절대값이 그냥 없는 식이었다고 생각해봐. x-1 더하기 2x-4는 8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 방정, 이 1차 방정식은 어려워요? 쉬워요? 개 쉬워요. 그렇지? 되게 쉬운 거야. 그렇지? 근데 괜히 절대값이 이렇게 딱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어? 분류해주세요. 잘 봐봐. 절대값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발견했어. 그럼 여기는 얘가 수직선상에서 0을 기준으로 얘가 0 되는 그 값을 기준으로 이 범위랑 이 범위로 첫 번째 범위랑 두 번째 범위로 이렇게 나눴지. 그래서 0보다 크다 같은 경우일 때는 그냥 x가 됩니다. x 0보다 작거나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풀었잖아. 똑같아. 여기 얘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 x값은 얼마야? 1이죠.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또 절대값이 또 있었으니까 또 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또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 x값은 얼마야? 2잖아. 그치? 그럼 나는 얘를 L'당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면 되겠어? 2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쪽에 첫 번째 범위를 하나 잡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보다는 작다, 이쪽에 두 번째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범위를 잡아버리면 지금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거 기준, 얘가 0이 되는 거 기준으로 내가 여기 있는 실수 전체를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자, 알겠니? 오케이. 그럼 이렇게 분류가 끝났다면 잘 봐봐. 자, 1번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1번 경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여기는 이 식이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봐. 봐봐. x가 2보다 크대. x가 2보다 크대.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는 무조건 양수니 무조건 음수니? 아니면 모르겠니? 무조건 양수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뭘로 풀리겠어? 그냥 x-로 풀릴 거야. 이해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얘 봐봐, 얘. 2x-4래. 근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댔어. x가 2보다 크다고만 생각해도 돼. 크다. x가 2보다 컸어. 그럼 여기는 이 값은 양수니 음수니? 무조건 양수죠? 맞아?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그냥 2x-4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8입니다 라고 하는 아까 선생님 처음 봤던 이 식이 그대로 나오지. 인지? 오케이? 이 식이 나와. 그럼 이 방정식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잖아. 한번 해보자. 이거 어떻게 돼요? 3x는 요거 넘어가니까 뭐가 돼? 13입니다. 이렇게 되나요? 됐어? 그럼 x가 뭐가 될까요? 3분의 1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분의 13이라고 하는 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라고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 x가 두 번째 경우는 뭐였어? 1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크다 쪽에다 등호를 붙여주고 있어요. 이거 등호는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보통 이제 크다 쪽에 많이 붙여주니까 이렇게 습관을 들여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경우를 바라봐. 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대.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는 얘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수아? 보고 있었어. 양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값은 뭐가 되겠어? x-1을 이렇게 풀리겠네? 됐어요? 근데 여기는 얘로 가봐. x는 2보다 작댔지. 2보다 작으면 얘는 무조건 음수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값이 얼마가 됐어? 8이 됐어. 그럼 여기는 이 결과가 뭐야? 얘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니? 3. 여기는 얘가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다시 보는 거야. 그 x. 내가 지금 구한 이 x가 여기 1과 2 사이에 있나 봐봐.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그는 아닌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 범위는 x가 1보다 작다의 범위였어요. 요 범위였을 때는 x가 1보다 작으니까 이거 무조건 음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1보다도 작아, 2보다도 작아. 2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더 작겠지. 이거 음수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오면 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가 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얼마가 되니? 플러스 5니까. 여기 얘가 3입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됐어요? 그러면 x 값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지금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될까요? 아, x는 3분의 13 또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봐봐. 자, 절대값이라는 걸 너희가 발견했어. 뭐 해주세요? 분류해주세요. 이유는 뭐야? 얘가 될지 얘가 될지 지금 현재는 모르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범위와 얘가 될 수 있는 범위로 나눠서 생각해주세요. 가 첫 번째 분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요거에 대해서 문제 조금 풀어보고 시작할게요. 넘어갑니다. 이제 1번 넘어가고요. 자, 보자. 문제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봐봐. x값이 a값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래.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수는 무조건 양수겠죠.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이게 무조건 양수일 테니까 이 범위일 때 절대값은 반드시 뭐가 돼요? a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봐봐. 얘는 3보다는 작은 거 아니야? 3보다 작은 거에서 3을 뺐더니 당연히 음수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달고 얘는 a-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 결과는 뭐가 됩니다? 이 결과는 a랑 a 없어지고요. 답은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는 분류할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요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었으니까. 됐죠? 제가 분류. 집중. 2번부터 좀 어렵다. 와, 2번 문제는 처음에 딱 봤어. 저기는 제일 간단히 a에 대한 범위도 주진 않았어요. 그죠? 여기는 얘를 지금 현재 풀고 싶은 상황이에요. 막 절대값 안에 절대값 들어가 있고 막 되게 복잡해. 그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봐봐. 절대값 제일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에 대한 관찰을 먼저 좀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는 얘가 a로 풀릴지 마이너스 a로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지? 근데 당연히 뭐 시작하는 거야? 분류를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a가 양수일 때도 있을 거고 a가 뭐일 때도 음수일 때도 있을 거예요 라고 처음에 분류를 해놓고 시작하자. 등호는 한쪽에만 박아주면 됩니다. 됐어요? 얘들아,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거야. 나중에 절대값들 고생하지 마. 지금 딱 해결하고 가자. 그랬죠? 지금 이게 교육 과정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다른 데 다 녹아 들어있는 거야. 그걸 한 단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 물론 지금 날씨도 되게 춥고 지금 따뜻한 데 갑자기 들어와서 되게 졸릴 수 있어요. 그죠? 집중해야 됩니다. 같이 생각을 해나가야 돼. 같이 생각을 해. 절대값을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한, 절대값을 봤을 때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걸 봤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너희가 처음에 딱 봤으면 이거 못 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절대값이 있어. 근데 여긴 얘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몰라서 난 얘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난 당연히 이렇게 분류하고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해주는 거야. 됐죠? 그럼 이 상태로 얘를 다시 관찰해봐. 그럼 Q는 뭐가 되겠어요? 절대값 A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되니? 절대값 2A에다가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절대값 2A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전히 A는 무슨 수였어? 양수였어. 그죠? 그럼 절대값 여기는 얘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2A라고 써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일 때는 2A라고 쓰면 됩니다. 라고 일단 첫 번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A가 음수였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절대값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A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절대값 2A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됐어?
근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2A도 당연히 뭐였겠어? 음수였겠죠? 맞죠? 얘가 음수였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하나 있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냥 2A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게 근데 마이너스 어디에? 맨 앞에 있는 여기? 여기? 2번 문제에서 어. Q 다음에 여기? 여기? 2번 문제 이거? 2번 문제 2번 문제에서. 맨 앞에 있는 예. A 예. 네. 아, 얘는 그냥 A. 아 절대값 A가 아니잖아. 난 절대값만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응. 그러니까 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든 0보다 작든 상관없이 그 결과는 무조건 뭐가 나왔어요? 2A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간단히 해주면 그 결과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2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곱해져가지고 2A인 거예요. 그렇지. 여기는 얘가 음수였을 테니까 여기는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 2A가 되면서 나오는데 앞에 A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었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2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라는 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아니요. 실수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수직선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실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수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실수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그 실수 중에서 얘랑 얘로 분류한 모든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어떤 실수가 있었대. 근데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난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얘는 뭐가 나올지 몰라. 얘도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결과가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양수거나 음수인 쪽으로 내가 분류를 하면 전체 상황을 실수 전체를 이렇게 쪼개놓으면 두 개로 딱 쪼개놓으면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 아니면 둘 중에 하나로 해결할 수 있잖아. 맞죠? 선생님 처음에 그랬던 이거 기억나잖아. 이거. 그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게 전체 상황을 먼저 어떻게 놓고 쪼개놓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케이? 봐봐. 너희 공부를 어떻게 하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은 아니잖아. 너희가 시험 다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이잖아. 그러면은 지금은 괜찮지만 너희가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해? 채연아, 왜 이렇게 조용해? 오늘 좀 되게 많이 피곤한 날이니? 잘 들어야 돼.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잘 잡아. 고등학교 수학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해도 돼.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분류를 하냐 안 하냐야. 그렇죠?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너희가 시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과목이 5과목이 있어요. 그럼 그 5과목을 한 번에 다 공부하니? 그건 아니잖아. 그지? 어떤 날은 수학만 하고, 어떤 날은 영어하고, 어떤 날은 뭐 과학하고, 수학, 뭐 사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국어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간은 너무 자연스럽게 부분 나눠서 이거 한 번 하고 저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 수학도 똑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실수라고 줬잖아 문제에서. 실수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럼 이 실수인 상황에서 여기는 얘를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었어 없었어? 애시당초 없었던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0보다 작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여기는 얘는 완벽하게 분리가 된 상황이잖아. 맞아? 두 개를 합치면 실수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이렇게 애시당초 두 개로 쪼개놓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본 거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본 거야. 근데 그 결과가 둘 다 똑같이 나왔어 결론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얘라고 그냥 내가 써도 무방합니다 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안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 나눠 써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예를 들어서 3A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얘는 3A가 나왔고 여긴 얘는 2A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답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그때는 Q는 뭐가 되고요? 2A가 되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Q는 그때는 3A가 됩니다. 이게 답이 돼. 저거 전체가 답이 되는 거야. A 값에 따라 다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완전 똑같으니까 굳이 내가 여기도 2A고 여기다 2A입니다 이렇게 답을 쓸 필요는 없잖아. 그치? 이때는 그냥 Q가 그냥 2A입니다 그냥 바로 써버려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쓴 거고 여기는 얘는 달라졌을 때 나눠서 이렇게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절대값을 발견했다면
절대값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조금 귀찮은 문제야. 오케이? 왜? 한 번 계산해도 되는 걸 몇 번 계산해야 돼? 2번 계산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뭐 경우에 따라 3번 계산해야 됩니다. 절대값 문제는 좀 귀찮은 문제일 뿐이지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게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너희가 제대로 분류해 줄 수 있나요?에 대한 그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되게 중요해. 알지? 좋아요.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개인데. 자, 보자. 5-1번. 얘는 지금 분류는 아니지. 그냥 다 분류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를 간단히 해주세요. 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를 풀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잖아, 그지? 여기다 처음에 여기다 내가 1을 넣어봤어. 그럼 P는 뭐가 돼요? P는 절대값 1-4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현재 지금 상황이 절대값 -3이고 더하기 3이잖아, 그지? 그럼 나는 궁금한 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한 거야, 항상. 그죠?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여기 있는 얘를 바라봤더니 얘가 음수라고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분류해 줄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죠? 얘가 음수라고 확정이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다 5를 넣어주세요. 그럼 얘는 5-4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뭐가 돼요? 15가 됩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 절대값 1이잖아. 절대값 1 더하기 15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가 1이었으니까 얘는 양수거든. 그러니까 이 절대값 그대로 나오면서 1 더하기 15 이렇게 나오면서 답은 1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첫 번째. A가 4 이상일 때에 대해서 저기 있는 쟤를 생각해 주세요. 여기 있는 이 P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이 경우는 어때? 얘가 A-4에다가 지금 더하기 3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나는 궁금했을 뿐이고 여기 있는 얘 가만히 보니까 4 이상이라면 얘는 양수잖아. 0보다 큰 거 같거든.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면서 뭐가 되겠어? A-4에다가 더하기 3에 이렇게 되겠지. 근데 답이 뭐가 되는 거야? 4A-4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두 번째 상황은 어때요? A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A가 4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 그때 P값은 뭐가 됩니다. 여전히 절대값 A-4 더하기 3A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기 얘를 관찰해 봤더니 4보다 작은 거에서 4를 빼달래.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A-4 이렇게 나올 거고 더하기 3A가 됩니다. 여기 얘는 뭐가 돼요? 결론 2A 플러스 4가 되는군요.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됩니다. 됐죠? 지금은 분류를 다 해놨어. 이 경우랑 이 경우에 대해서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 달래.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안 주고 그냥 P를 간단히 하여라 이렇게만 문제를 줬어도 우리의 답은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때 분류는 너희가 스스로 하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봐봐. 다시 써놨어요. 절대값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잖아. 이렇게 돼 있던 그 이유가 절대값 안에 있는 이 x값이 0 되는 여기서는 0이니까 여기 0이라고 써놨어.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랑 0보다 작은 쪽으로 나눠서 풀죠? 그죠? 그럼 여기 요 경우에 대해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절대값 x가 뭐가 돼요? 여기는 얘가 그냥 x가 됩니다. 또 요 경우에 대해서는 절대값 x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얘가 풀어질 때 이렇게 풀어지고 얘가 풀어질 때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 절대값을 풀어진다는 개념, 절대값이 없어진다는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럼 봐봐.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다. 지금 연희가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수환이가 처음 대답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얘가 3이 되는 거 맞거든? 그럼 봐봐. 절대값 마이너스 A라고 한 건 뭐가 될까요? A가 될까요? 아니야. 왜? A가 양수였다면 얘가 음수니까 다시 A가 양수였다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게 맞거든? 근데 A가 음수였다면 얘는 양수겠지. A가 음수였다면 얘는 양수겠지. 그럴 땐 마이너스 A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분류 작업이 꼭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A가 양수였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였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기억할 때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있는 얘를 바로 3으로 꺼내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선생님이 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계산상 헷갈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오케이? 그래서 항상 할 때도 이렇게 돼 있는 얘 있잖아. 얘를 바라봤을 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 이해됐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3이 됩니다. 이렇게 꼭 해석해 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로 봅시다. A가 양수, B가 양수, 그 다음에 C가 음수, D가 양수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절대값 A가 절대값 C보다 크고 절대값 B랑 절대값 D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봐봐. 수직선을 그려놓을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자. A는 양수, B는 양수, 그 다음에 C는 음수, D는 양수랬어.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내가 해석해봤을 때 절대값 여기에 절대값 A가 있는 거지 지금. 맞아? 그럼 여기에 지금 절대값 C가 있는 거죠. 여기에 절대값 B가 있는 거고 마지막 여기에 절대값 D가 있는 상황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사실상 뭐겠어? A가 지금 무슨 수인지 궁금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쳐다봤더니 A 양수래. 그럼 얘는 무조건 그냥 A가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됐습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얘를 받아봤어. 얘를 받아봤더니 자 절대값 C가 지금 뭐래? 얘래. 근데 C 자체는 지금 음수랬어.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원래 C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요 지점에 원래 C가 존재했겠지. 얘가 뭐니까? 마이너스 C니까.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B를 바라볼게요. B를 바라볼 때 B는 지금 무슨 수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B로 풀리겠지? 그냥 그대로 두면 돼. D는 어때? D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D로 그냥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난 지금 A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만 관찰하자. A랑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D가 있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 C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됐나요? 그럼 봐봐. 얘부터 보자. 얘부터 A 빼기 B랬어. A에서 B를 빼달래. 그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그냥 A-B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다음 여기는 얘를 보자. B 더하기 C를 해달래. 여기는 얘 더하기 얘를 해달래. 근데 봐봐. 요쪽에 지금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이만큼 돼 있는 요쪽에. 맞아요? 그러면은 B랑 C랑 더하면 B랑 C랑 더하면 양수가 될 것 같아? 음수가 될 것 같아?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될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C 더하기 D. C랑 D랑 더해달래 이번에. 여전히 여기는 D가 이쪽에 이쪽에 D가 이렇게 있었을까? 마이너스 D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C에서 D를 뺀 겁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D를 뺀 겁니다. 쟤는 무슨 수가 되겠어? 아니요, 뭔 소리야? C에서 얘를 뺀 겁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그죠? 얘는 음수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얘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달고 C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제 이렇게 달려고 나오는 거야. 됐죠? 그다음 D에서 A 빼달래. D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음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달고 플러스 되면서 D 빼기 A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론 자 요거랑 지워서 없어지고 그다음 B랑 없어지고 여기는 A랑 없어지네. 남은 건 뭐예요? 2D. 요거 마이너스 따라서 얘도 없어지고 답은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됐던 거. 이게 절대값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앞으로 너희가 이제 1차 방정식 쪽 들어가면 절대값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나와요. 그때도 지금 했던 이야기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절대값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류에 있습니다. 알았죠? 쌤 저거 값이 0이 되는 기값이 뭔 소리예요? X값. 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가우스 기호라는 거를 한번 조금 배워볼게요. 가우스 기호라는 게 교육과정에는 안 나와요. 교육과정에 안 나와요. 근데 알고 있으면 좋겠어. 가우스 기호 좀. 봅시다. 이거 저 안 지울 테니까 필기 좀 이따 할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싶은 가우스 기호. 자, 가우스 기호라는 게 뭔지 먼저 조금 정의를 하고 갈게요. 앞으로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서 되게 자주 보게 될 아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 절대값은 그냥 이렇게 짝대기에 지금 x를 넣어놨잖아. 얘는 지금 대괄호 안에 지금 x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면 저거를 가우스 x라고 부르거든. 가우스 x.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예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는 이 정의만 너희들한테 지금 설명했어. 여기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자, 가우스 3.14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는 몇일까요? 오,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봐. 3.14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3이죠? 그죠? 다시 그러니까 가우스 5.71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아시겠어? 5입니다. 맞아요? 5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봐라. 마이너스 2.7래. 몇일까? 마이너스? 재나! 깜짝이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못 잤어 어제? 아니야? 너무 졸려 지금 오늘?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가우스 마이너스 2.7 뭐가 될까요? 재나.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되죠. 이거 마이너스 3인 거 알겠니?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봐봐. 식위성 딱 그려놓고 여기 선생님이 지금 3.14 이렇게 찍어놨잖아. 근데 여기에 지금 5.71 이렇게 찍어놨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7 이렇게 찍어놨잖아. 그러면 첫 번째 얘는 지금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어디 지켜야 돼? 여기는 요 3, 여기는 얘가 이 값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여기는 얘도 뭐야?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여기 5 쪽에, 그지? 얘 결과는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얘보다 조금 작은 쪽에 있는 여기는 요 정수를 생각하면 이거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그 결과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우스 기호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이제 자세히 바라봐야 되는 내용,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우스 x는 반드시 어떤 값을 가져요? 정수라는 값을 가져요. 가우스 x는 반드시 보다 정수가 됩니다. 알죠? 무조건 정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일반화 시켜볼게요. 봐봐. x라고 하는 게요. 만약에 n에서 n 더하기 1 사이에 있었어. n은 정수였다 쳐보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가우스 x 값은 반드시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여기는 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n이었고 얘보다 한 칸 더 큰 여기는 얘가 n 더하기 1이었어. 그리고 이것도 정수고 이것도 정수야. 근데 x 값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잖아. x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그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얘는 무조건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모르겠어? 다시 봐봐. 얘가 어떤 x가 있었대. 어떤 x가 4에서 5 사이에 있는 어떤 x가 있었대. 여기가 4였고 여기가 5였어. 여기 사이에 어떤 x값이 이렇게 있었다. 오케이? 그럼 그 x에 대해서 가우스 x는 뭐가 될까요?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일 테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죠. 맞아? 됐어? 다시. 그럼 이건 어때? 가우스 3은 얼마일까? 다시 여기다 써줄게. 가우스 2라고 할게. 가우스 2는 얼마일까? 봐봐. 자, 봐봐. 2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얼마예요? 2입니다.
그렇게 자신도 포함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못 넣은 거야? 일단 등록은.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우스 n이라고 하는 거. n이 정수였다면 얘는 무조건 n으로 나와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었어. 이건 몇이야? 마이너스 3이고. 이해돼요? 좋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봐봐. x라고 하는 게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때 x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우스 x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n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근데 잘 봐봐.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그래. 문제가 봐봐. 예를 들어서 가우스 x 더하기 3이 5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너무 쉽나 이거? 이거 너무 쉽나? 그럼 얘는 가우스 x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몇 개 있겠니? 되게 많아요.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2보다만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다 돼. 그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부등식으로 나와. 좀 특이하죠? 모르겠어? 모르겠어. 다시. 이건 알겠니? x가 n에서 n 더하기 1 사이에 있을 때 가우스 x 값은 반드시 뭐가 됩니다?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 가우스 x가 n이었다면 반대로 이렇게 해도 돼. x 값은 이 사이에 있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가우스 x가 몇이었을 때? 2였을 때 그 만족하는 x 값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쪽에 있는 여기는 얘네들은 전부 다 이걸 만족하는 그런 x 값들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해라고,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걸 만족하게 하는 그 x 값을 해라고 하는 거죠? 맞아? 어? 그러니까 가우스 x가 정수라는 거지 x가 정수라는 건 아니야. x는 지금 봐봐. 여기 3.14 이건 정수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x가 뭐예요? 2.1이어도 되고 그 가우스 하면 가우스 2.1은 뭐가 돼? 이거 2 되는 거 맞잖아. 그죠? 그냥 가우스 2.00001 이렇게 있어도 가우스 2.00001 이건 뭐겠어? 이겠죠?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2.9999였다. 가우스 2.9999였어요. 얘도 뭐가 돼요?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이 x값들은 꽤 많을 텐데 그 값들을 이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x들은 전부 다 가우스 x가 2가 되게 하는 그런 x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가우스 x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 분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얘 분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봐봐.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해봤지? 맞아? 예를 들어서 봐봐. y는 가우스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를 그려달래. 오케이? 근데 x 값이 예를 들어서 1에서 4 사이에서만 그려달랬어. 얘 그래프를 난 현재 그리고 싶은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봐봐. 얘 그래프를 현재 그리고 싶은데 나는 이 가우스 x가 뭐가 될지 알아 몰라? 몰라요. 이 값이 뭐가 나오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야. 봐봐. 절대값도 여기는 얘가 될지 아니면 얘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뭐 했었어? 분류라는 작업을 했었지. 맞아? 가우스 x도 마찬가지야. 가우스 x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x의 범위를 나눠놓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봐봐. 주어진 범위가 1에서부터 몇 가지만 돼 있었어? 4까지만 돼 있었지. 맞아? 그러니까 나는 1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전부 다 가우스 x가 뭐가 될 걸 알아. 얘가 다 1이 될 걸 알아.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2에서부터 3 사이에서는 가우스 x가 뭐가 될 걸 알아? 전부 다 2가 될 걸 알아. 그지? 그 다음에 x가 3에서 4 사이였을 때는 가우스 x가 몽땅 다 뭐가 될 걸 알아? 3이 될 걸 알잖아. 그지? 그러니 여기 얘를 이거랑 이걸로 나눠서 범위를 이 경우 나눠서 생각한다면 얘는 y는 뭐가 되겠어? 2라고 하는 이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 경우일 때는 y는 뭐가 돼? 3이 된다. 얘는 y가 4가 됩니다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줄 때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여기가 지금 1이었어. 여기가 지금 2였어요. 여기가 지금 3이었어. 여기가 4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나는 1부터 2까지는 누구였어? y는 2라고 하는 직선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쓱 그어주고 1 안 들어가고 여기는 2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줄게. 됐나요? 1에서부터 2 사이 여기는 요 파트에만 지금 나는 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2에서 3 사이 2에서 3 사이였을 때는 y는 3이라고 해요. y는 3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죠? 맞아?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보니까 2는 들어가고 3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 다음에 3에서 4 사이였을 때 3에서 4 였을 때 y는 4래. y는 4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있는 요 파트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질문. 여기는 등호 들어갔어. 이게 채워졌어. 등호 들어가서 채워졌어. 여기는 왜 안 채워졌을까? X당초 범위가 없었잖아. 그치? 봐봐. 얘는 x가 1에서 4 사이에서 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이 경우일 땐 전부 다 가우스 x가 1이었고 이 경우일 땐 가우스 x 전부 다 2였고 이 경우일 땐 가우스 x 전부 다 3이었으니까 요렇게 따로 분류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다시 봐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가우스 x라는 애가 발견됐어. 가우스 x라는 애가 발견됐어. 그러면은 반드시 이런 범위를 줄 거야. 만약에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얘 그래프를 그리거나 뭐 방정식을 풀거나 그런 경우일 때 이렇게 해 범위를 줄 거야.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으니 가우스 x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범위만큼씩 잘라서 오케이? 가우스 x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범위만큼씩 잘라서 즉 정수에서 정수까지로 여기는 이 범위를 쪼개서 분류해서 이 경우에 대해서 한 번 하고 이 경우에 대해서 한 번 하고 이 경우에 대해서 한 번 하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지금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리면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왜 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x의 범위가 다시 봐봐.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4까지만 줬잖아. 여기 1 들어간다 이거 안 줬잖아요.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긴 등호는 안 붙여도 되는 거야. 맞아요? A쌍초 범위가 없었으니까. 만약에 봐봐. 얘들아 만약에 봐봐. 여기는 얘가 2분의 3부터였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2분의 3부터 어디까지는? 2까지는 2분의 3부터 2까지는 가우스 x가 얘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거야? 1에서부터 2 사이까지 요 안에 있는 어떤 x값을 내가 골라버리면 그때 가우스 x는 무조건 1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필요한 범위가 2분의 3부터 2까지였어.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x에 대해서 가우스 x가 어떻게 될까? 충분히 다 1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에서만 이렇게 잘라서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괜찮니? 근데 2분의 3은 왜 1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3이 여기 있잖아. 여기 2분의 3이 이렇게 있어. 2분의 3에서 이 사이에 있는 어떤 x값이 있었나 봐. 그럼 이 x에 대한 가우스 값은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요? 알겠니?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는 얘에서 핵심, 그러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놔. x의 뭐라고 생각해? 얘 분류의 기준을 써줘. 분류 기준은 뭐가 됩니다? 가우스 x가 하나의 값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범위가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알았죠? 어떤 정수에서 어떤 정수까지.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범위, x의 범위가 있었을 때 걔를 내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가우스 x가 한 방에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요거 연습 한 번만 더 해보고 잠깐 쉴게요. 그리고 필기한 시간 줄게요. 다시 보자. 지금부터 그래프를 하나 너희가 한번 지금 당장 그리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한 번만 더 그려줄게요. 자, 봐봐. 자, y는 이렇게 돼 있었어. 가우스 x에다가 x 더하기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할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할게. 그리고 x의 범위는 아까처럼 할까? 좀 이렇게 할까? 2분의 3에서 뭐라고 할까? 이번에 2분의 7 9까지만 하자. 오케이? 2분의 3에서 2분의 9까지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 나는 얘의 그래프를 지금 현재 그리고 싶었어.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동의하죠? 동의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하죠? 오케이? 그럼 봐봐.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가우스 x가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데 이 값은 일단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정수값이 될 게 분명해. 가우스 x니까 얘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일 테니까, 그렇지? 얘는 정수일 거야. 근데 이 값이 1이 될지 2가 될지 3이 될지 4가 될지 5가 될지 내가 알 수 있어 없어? 현재는 없어. x의 범위가 이렇게 지금 넓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쪼개서 첫 번째 x의 범위가 지금 2분의 3부터 시작했으니까 2분의 3보다 더 큰 정수는 다음이 2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연결된 거 2부터 3까지 이렇게 봐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연결되어 있는 x의 범위는 3에서 4까지 또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하나 더. x의 범위는 이제 4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9까지 등호는 이렇게 총 4개로 쪼개질 수 있겠다. 범위 자체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는 얘가 뭐가 될까요? 그럼 y는 이 범위 내에서 가우스 x 값은 반드시 뭐가 될 테니까? 1이 될 테니까. 맞아? 일단 써놓을까? 이때 이 범위에서 가우스 x 값은 반드시 1이 될 테니까. 이 범위에서 가우스 x 값은 반드시 2가 될 거고, 이 범위에서 가우스 x 값은 당연히 3이 될 거고, 이 범위 내에서 가우스 x 값은 당연히 4가 되겠죠?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y는 x 그래프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얘의 그래프 y는 뭐가 되겠어? 2x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y는 3x의 그래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보면 y는 4x의 그래프군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럼 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 이게 거시겠네. 너무 선생님이 미련하게 크게 잡았어요. 다시 여기가 1이었어. 2였어. 여기 3이었어. 여기 4였어. 여기 얘가 2분의 3이었고요. 여기는 얘가 2분의 9였어.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범위를 좀 쪼개자. 처음에는 2분의 3에서 어디까지? 2까지. 그다음에 2에서 3까지, 3에서 4까지, 4에서 2분의 9까지. 이렇게. 되나요? 됐어?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어디를 그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는 요때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중이야. 그렇죠? 요때의 그래프는 y는 x 그래프일 거야. 그럼 y는 x 그래프라는 건 뭐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y는 x 그래프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여긴 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저기예요. 첫 번째는 2범위 2분의 3에서 2까지만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냥 막 그런데요. 막 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요 전체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에서 난 요만큼 잘라서 여기는 얘만 지금 보고 싶다. 왜냐면 난 여기에만 그래프 그릴 거야. x 값이 이만큼 변할 때만 어떻게 되는지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돼요? 이건 y는 x의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얘가 1이었으면 얘가 1이었을 거야. 얘가 2였으니까 얘가 2였겠지. 이렇게 얘가 3이면 얘가 3인지 이런 그래프인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그래서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현재 요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됐죠? 그럼 두 번째는 어때? 두 번째. 자, 2에서 3까지. 나는 지금 현재 여기는 요 범위에서 그래프 그리고 싶나 봐. 걔 그래프는 뭐랬어? y는 2x 그래프. 여기 y는 2x.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이 범위에서만 지금 그래프 그리고 싶나 봐. 그때는 y는 3x 그래프. y는 3x 그래프.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립니다. 됐죠? 마지막에 y는 4x 그래프.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립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의 그래프는 이 범위 내에서 요렇게 흘러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됐어? 다시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거 다시 봐봐. 절대값이든 지금 가우스든 전부 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없어. 그지? 우리 사람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없으면 부분 쪼개서 생각합니다. 그렇죠? 밥도 우리가 한 번에 다 마시지 않잖아. 그죠? 숟가락으로 조금씩 퍼먹죠? 조금씩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만큼만 쪼개놓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선생님은 앞으로 이제 계속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분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고등사회에서 너희가 분류를 잘 할 수 있다와 잘 할 수 없다로 나눠지고 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득점으로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쉬운 문제는 분류할 일이 없는데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이 거의 한 80% 이상이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 분류를 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선생님이 이 실수 파트를 지금 너희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되게 다양해요. 너희가 경우의 파트 들어가잖아. 그럼 매번 해야 되는 게 그 분류야. 오케이? 그러니까 분류하는 그 습관 자체. 너무 덩어리가 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항상 뭐 해줍니다? 분류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죠? 그 마인드를 정확하게 잡자. 오늘 배우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해요. 앞으로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어렵다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는 거지. 그거 다 쪼개놓으면 다 해결하기 다 쉬운 것들로 바뀌어. 봐봐. 다시. 자, 이렇게 돼 있어.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처음에 딱 보자마자. 근데 얘를 내가 이렇게 쪼개놓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가우스 x는 무조건 1이거든. 그럼 내가 그때는 뭐죠? y는 x라는 그래프만 그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3에서 2까지에는 y는 x라는 그래프만 그리면 되니까 여기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이게 어렵냐 안 어렵니? 안 어려워요. 그냥 가우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다 뭐야? 다 그냥 귀찮은 문제로 바뀌는 거야. 여러 가지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절대값 발견하면 난 이거 못 푸는 거야. 가우스 발견하면 이거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알죠? 분류만 잘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정수 분류 쪽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여태까지 가우스에 대해서 쭉쭉쭉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그 논점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분류의 관점으로 지금 설명을 했거든. 근데 그거 이제 지금 요 문제 자체는 사실 분류보다는 그 가우스 x가 정의가 뭐였어? 얘가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뭐였어요? 정수였어요. 여기서 이제 좀 정수의 이 관점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얘가 정수다. 가우스 x는 무조건 정수예요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좀 중점적으로 그 개념을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좀 보자.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였을 때 여기는 얘의 값을 모두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봐봐. 어차피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5분의 1의 가우스, 그 다음에 5분의 4의 가우스, 그 다음에 5분의 9의 가우스, 그 다음에 5분의 16의 가우스. 요거 4개밖에 없잖아. 그지? 이렇게 해주면 돼. 그게 얼마 나올까? 5분의 1이랑 좀 헷갈리니? 이거 0.2라고 쓰면 되게 확연해질 텐데, 그지? 맞아요? 0.1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당연히 0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여전히 5분의 4도 1을 넘진 않잖아. 그지? 얘도 0일 거야. 여기 얘는 뭐가 될까? 얘는 2를 넘진 않잖아. 1과 2 사이지? 얘는 1이 될 거야. 얘는 지금 3과 4 사이죠? 그러니까 얘는 3이 될 거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값은 0과 1과 3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야.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자, x가 100보다, 이번에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어. 잠깐만. 1번에서 선생님 이거 1이랑 4랑 9랑 16 요거 4개만 쓴 이유 알겠지?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였으니까 1, 2, 3, 4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쓴 거고.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서 x가 100보다 작은 자연수였을 때요. 이렇게 된대. 봐봐. 4분의 x의 가우스가 4분의 x가 된대요. 얘가 된대요. 근데 봐봐. 우리가 알고 있기로 가우스 x라고 하는 건 어쨌든 최종 결론이 뭐였어? 정수였거든. 그렇지? 그러니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정수가 됐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리고 걔가 어떤 정수였다면 가우스 값 여기다 집어넣어봐야 얘 그대로 나올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왜? 가우스 n은 얼마일 테니까 반드시 n일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4분의 x가 뭐였군요. 4분의 x가 정수였군요를 그냥 주고 있구나라고 그냥만 해석해도 되는 거야. 그럼 x가 뭐겠어요? x가 4 곱하기 뭐가 됩니다? 정수가 됩니다. 자, 이 전문용어로 x는 뭐라고 하나요? 미지수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미지수라고 하는데 4 곱하기 정수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지? 되게 쉬운 질문이야. 4 곱하기 정수. 점수. 물론 정수입니다. 그렇죠? 4 곱하기 정수는 정수예요. 근데 4 곱하기 정수잖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 4 의 배수라고 하죠. 아, 맞아요?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6분의 x가 또 뭐랬어요? 6분의 x래요. 가우스 6분의 x가 6분의 x.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뭐겠어? 정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6분의 x가 결국 정수가 될 테니까 x는 뭐가 됩니다? 6 곱하기 정수가 됩니다. 얘는 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지. 6의 배수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렇게도 돼야 되고 이렇게도 돼야 돼. 언제 이 얘기로 넘어갈 거야? 중학교 때 최소 공배수 최대 공배수 배우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이거 나오죠.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전문 용어로 4의 배수이면 6의 배수입니다. 응? 그렇지, 공배수. 4와 6의 공배수라고 부르자. 4와 6의 공배수는 뭐지? 12. 그치, 최소 공배수를 생각,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12의 배수가 되는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1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문제 표현이 봐봐. 문제 표현이. 너희가 이렇게 문제를 줬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요. 자 봐봐. x가 100보다 작은 자연수인데 12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라고 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요. 아니면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것들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다고. 그지? 근데 표현 자체를 이렇게 주니까 괜히 어떤 거야?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표현들을 내 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요런 결론들을 낼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큰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런 능력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학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줬다는 건 선생님이 보자마자 이건 4의 배수라는 뜻이구나 라고 바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 오케이? 물론 너희는 바로 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라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보고 4 곱하기 정수를 전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100 중에서 12의 배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를 내가 12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 떼버리고 목만 계산하면 답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가 됩니다? 9 하면 안 되고 8 하니까 얼마야? 96이니? 그죠? 나머지는 4였을 거야. 얘는 8개 있었군요. 라고 생각하시기.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럼 얘는 어때? 지금 뭐라고 줬냐면 가우스 5-2x가 가우스 5-2x 마이너스 2x가 1이래. 이렇게 됐어. 그지?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이거 먼저 해보자. 참고. 봐봐. 가우스 x 더하기 3이 있었어. 얘는 반드시 가우스 x 더하기 3이랑 같을까 다를까? 한번 생각해봐. 생각하라면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 생각하라 그러면 그냥 이러고 있어. 생각하라는 건 뭘 생각하라는 하면 얘 정의부터 생각해보라는 거야. 항상 선생님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 정의야, 정의.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처음에 너희한테 처음에 설명했을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가우스 x는 뭐였어요? x는 x보다 큰 이렇게 썼지 그때.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잠깐만 선생님 두 번째 정의 잘못 썼니? x보다 크지 않은 크지 않은 최대 최대 정수. 그치?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 봐봐. 얘는 지금 현재 x가 뭐 여기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n이었다고 쳐봐. 여기 얘가 n 더하기 1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그때 가우스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n이 될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몇을 더했대? 3을 더했대. 그럼 x 더하기 3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는 얘도 요렇게 3만큼 더해서 얘가 n 더하기 3 아니었을까? 여기는 얘도 요렇게 더해서 이거 n 더하기 4 아니었을까?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자연스럽게 n 더하기 3에서 n 더하기 4 사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우스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얘는 n 더하기 3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뭐야? n 더하기 3이잖아. 그럼 얘가 n이었을 거야. 그럼 n 더하기 3이랑 무조건 같겠지.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가 n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n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정수라면 얘는 반드시 3입니다. 됐나요? 이런 거 하나 팁으로 하나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다. 이때가 지웠나? 그러면 자 여기는 얘를 보자. 얘는 가우스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5 마이너스 2x는 1이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저거 n이 정수라는 가정하에 그렇지. n은 정수. 됐죠?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 볼게. 가우스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요거 이쪽으로 다 넘길까?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가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n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여기다. 아, 그치? 정수 정도는 빼도 된다는 소리. 오케이? 더하기로 돼 있는 더하기나 빼기로 돼 있는 정수는 빼도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싶어? 봐봐. 얘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얘가 뭐여야 돼? 정수여야 하잖아. 맞아요? 가우스 마이너스 2x는 반드시 정수값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그죠? 여기 얘도 무조건 정수가 돼. 그지? 그러면 얘가 정수니까 얘가 정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2x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정수가 돼야 돼. 맞아요? 2x가 반드시 정수가 돼. 이런 상황.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x도 당연히 뭐겠어? 정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그냥 마이너스 2x구나. 가우스 n은 n일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잠깐만 플러스 이렇게 됐다죠. 여기 넘어간 거니까 플러스 2x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넘어가니까 뭐가 돼? 4x가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x는 뭐였군요? 1이요. 이렇게 풀면 돼요. 됐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밑에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생각해봐. 나중에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파트 정수의 분류로 넘어갑니다. 자 보자. 선생님 1부터 15까지 써놨어요. 그지? 1부터 15까지 써놨어.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내가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1부터 15까지 수 중 두 개를 골라서 3의 배수가 되는 전체 방법의 수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라는 물음으로 정수의 분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부터 15. 응? 두 개를 골라서 더 알. 네네. 골라서 더했을 때. 그걸 골라서 더했을 때 15의 배수가 돼요. 몇 가지가 있어요? 뭔 소리야? 3의 배수가 되는 거.
되게 많겠죠? 되게 많을 거야. 자, 1이랑 누구랑? 3에서 2랑 골라줘도 되죠? 1이랑 또 누구랑? 5랑 골라줘도 되죠? 그죠? 1이랑 8이랑 1이랑 11이랑 1이랑 14랑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2랑 1은 아까 했으니까 됐고 2랑 누구랑? 4랑 그죠? 그 다음에 7이랑 그 다음에 10이랑 그 다음에 13이랑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세려니까 너무 힘들겠지 이건 15개밖에 없지만 이게 사실 150가지로 늘어난다면 너무 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무슨 작업을 하냐면 그러니까 배수에 관련된 분류 정수의 분류는 얘는 배수 입장에서의 분류 되게 중요한 일이야. 이건 나중에 너희들이 그 확률 통계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할 일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지금 좀 개념을 잡아놓고 하자. 봐봐. 3의 배수가 된다. 3의 배수. 그럼 선생님은 여기 있는 얘를 봐봐. 지금은 총 몇 가지 수가 있어요? 총 15가지의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 얘를 3가지로 분류할 거야. 오케이? 얘 3가지로 분류할 거야. 그럼 좀 상황이 쉬워지니까. 봐봐.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들과 그럼 3으로 나누어 이렇게 할게. 나눈 나머지가 0인 수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분류하면은 얘는 지금 여기 1과 4와 뭐가 돼요? 1, 4 뭐야? 7 이렇게 되죠? 나머지 1인 것들 찾는 거야 지금. 그 다음 또 뭐 있어? 10 그 다음 13 이렇게 있겠지. 됐어? 총 5개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2랑 5랑 8이랑 11이랑 14 이렇게 5개 있겠다 그지? 여긴 얘는 3이랑 6이랑 9랑 12랑 15 이렇게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분류해놓고 생각을 하면은 잘 봐봐 여기서 봐봐 이거인 것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고르고 이거인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버리면 2개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되지 왜냐면 얘는 나머지가 1인 수들이잖아 얘는 나머지가 2인 수들이잖아 그럼 1이랑 2랑 더하면 3이 될 테니까 여기서 얘 하나 골라갖고 얘 하나 골라갖고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되겠지 맞죠? 그럼 얘에서 고르는 경우 몇 가지? 5가지다 얘에서 고르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이거 곱해버리면은 25가지다 일단 이렇게 하나 셀 수 있고 근데 이런 경우만 있니? 아니지 3의 배수인 쪽에서 2개 골라버려도 되지 맞아?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했었어? 5 곱하기 4 한 다음에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눠줬었지 고르기만 하는 거 그랬었어 그게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2개 나오면 뭐가 돼요? 35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정수들을 바라봤을 때 너희가 정수들을 바라봤을 때 걔네들을 어떤 배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걔는 그 배수 얘 3의 배수라면 그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놓고 생각하면 되게 편한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3을 기준으로 어떤 정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면 얘는 첫 번째 얘는 3k-2 형태와 두 번째 3k-1 형태와 마지막 세 번째 3k 형태로 분류할 수 있어요.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써도 되거든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써도 되거든 그럼 얘 입장이 딱 봐봐 3으로 나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일 거 아니야 그지? 남은 나머지가 1인 경우들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게 몫이 k고 나머지가 2인 경우들 나눠 떨어지는 경우들 해서 이렇게 숫자를 3개로 분류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굳이 여기 있는 얘에다가 3을 빼버렸고 3을 빼버렸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빼기 2라고 썼고 여기는 빼기 1이라고 썼어요 너희들이 이제 읽어줄 때는 얘를 읽어줄 때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것들 3으로 나눠서 떨어지는 것들 이렇게 3개로 분류하면 돼 근데 왜 이렇게 썼냐면 여기 k에다 1 넣어 뭐가 돼요? 1 되지 k에다 1 넣어 2 되지 k에다 1 넣어 3 되죠
K에다 2 넣어봐. 그러면 4 되죠? K에다 2 넣어봐. 그냥 5가 되죠? 2 넣어봐. 6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가 플러스 1이었으면 여기다 1 넣으면 4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3을 기준으로 분류한 다음에 여기 얘는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우리. 오케이?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인 것들은 이렇게 쓰기로 하고 3으로 나온 나머지가 없는 것들, 나눠 떨어지는 것들은 3K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4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첫 번째 4K-3, 두 번째 4K-, 세 번째 4K-1, 마지막 네 번째 4K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수들을 내가 네 가지 측면에서만 그냥 바라보면 여기는 얘네들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정수를 분류할 때는 이렇게 배수 베이스로 여기는 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버리면 내가 계산하기 쉬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얘를 3으로 분류할지 4로 분류할지 5로 분류할지 6으로 분류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뭐야? 2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가 있지. 그걸 우리가 제일 유명해서 뭐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홀수랑 짝수라고 분류해놨잖아. 맞아? 얘는 뭐야? 그래서 홀수를 우리가 뭐라고 써? 2K-1을 이렇게 쓰지. 2K 더하기 1이라고 쓰지 않고. 짝수를 뭐라고 써? 2K 이렇게 쓰잖아. 그죠? 얘는 2로 나눴을 때 1 남는 애들, 얘는 2로 나눴을 때 안 남는 애들, 나눠 떨어지는 애들. 그래서 여기는 얘를 홀수, 얘를 짝수 이렇게 많이 쓰지. 맞아? 그래서 얘를 정수를 분류하는 방법은 이게 다야.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예제를 이렇게 하나 들어준 거야. 상황에 따라서 일일이 다 하기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분류해놓고 생각하면 조금 편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분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실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는 좀 골 때려요. 봐봐. 바로 볼게. 자,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정수를 정수 n을 써서 간단한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봐봐. 여기 얘는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내가 3K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저기 이제가 4로도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4K-3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한 방에 지금 표현하고 싶은 상황이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오케이. 그러면 내가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K라는 숫자는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돼. 여기서 K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당연히 정수들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의 K는 다 정수들일 거야. 그렇죠? K는 얘가 일단 요 K랑 요 K랑 같으면 안 되겠지. 얘가 1이면은 얘는 3이고 얘 1이면 얘는 1이잖아, 그렇지? 만약 다른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좀 이렇게 좀 기호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갈 건지, 얘를 기준으로 갈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봐.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지금 풀려고 하는 거야. 봐봐. 얘가 일단은 3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을 때 3K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됐어? 3K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 3K라고 하는 수에서 그 K 값이 뭐가 돼야지 얘가 4로 나누면 1이 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요 K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아이가 4를 기준으로 분류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봐봐.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잘 나오지? 일단 보고 시작해봐. 이 K라고 하는 게 4K-3도 될 수 있고 4K-4L이라고 할게. 4L-2가 될 수도 있고 K라고 하는 게 4L-1이 될 수도 있고 K라고 하는 게 4L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이 결과가 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결과는 뭐가 되니? 이런 경우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봐요. 얘는 뭐가 돼? 12n-9가 되죠? 여기 얘는 12n-6이 되죠? 이런 경우는 12n-3이 되죠?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 어때? 12n- 뭐가 돼요? 12n이 되죠? 거 이해가 안 돼요. K는 4에 요거 이렇게 나눈 거?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 먼저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 그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3K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3으로 나눠 떨어진다 얘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정수를 찾고 싶은 거야. 오케이? 다시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애를 기준으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정수를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애는 일단 3K라고 쓸 수 있잖아. 그 3K를 기준으로 그 K, 여기는 얘도 여전히 정수였을 거 아니니? 그지? 그 정수가 그러니까 이 결과, 전체적인 이 결과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고 싶다라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K를 내가 어떻게 한 거냐면 4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본 거야. K라는 값을. 그럼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4로 나누면 얼마가 돼? 이게 4로 묶어봐. 4로 최대한 묶으면 어떻게 돼요? 4에다가 3n 마이너스 뭐가 돼요? 2까지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여기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3이었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1. 이해돼요? 여기다 더하기 4를 하면은 3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얘는 4로 나누면은 3이 남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다음 여기는 얘로 가보자. 얘는 4로 묶어봐 최대한. 그러면 3n 마이너스 1까지 묶일 거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몇 남는 애들이야? 2 남는 애들이지. 됐어요? 그 다음에 요 경우 볼게. 얘는 4 곱하기 3n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아 얘가 뭐구나. 나머지가 1 남는 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그냥 얘는 4 곱하기 3n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4로 나눠 떨어지는 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된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얘가 결국 내가 원하는 답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얘를 12n-3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요. 얘는 3으로 나눠 떨어지고 4로 나누면 1 남는 애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지? 이게 어려워. 저 4n 마이너스 3이 어떻게 12n 마이너스 9로 바뀌어요? 요거? 여기다 넣는 거야. 아, 여기다 넣는 거야. 다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줄게. 알지? 다시 한번 풀어줄게. 잘 봐봐. 이건 좀 경험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가 딱 돼서 아 그렇게 풀면 되겠구나라고 이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야. 맞죠? 다시 한번 잘 봐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형태로 표현도 돼야 되고 이런 형태로 표현도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이런 형태로도 표현되고 이런 형태로도 표현돼야 되는데 하나의 변수로서 내가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일단 3의 배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3의 배수 입장에서 4로 나누면 1 남는 애가 누군지를 지금 찾고 싶은 상황입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4로 나누는 상황으로 생각할 거잖아. 근데 여기 이미 3이 붙어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 K만 지금 내가 그냥 K는 정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럼 그 정수를 내가 뭘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봐야지 거기는 얘가 어떻게 됐을 때 1 남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K라고 하는 애를 분류를 시작한 거야. 몇 가지로? 4가지. 어떻게? 4를 기준으로 4n-3 4라서 4가지예요? 그렇지. 4라서 4가지. 지금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걸 찾고 싶은 중 그런 걸 하고 싶은 중이야. 맞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n-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n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이 값은 결과가 뭐가 된다? 이 값은 결과가 뭐가 된다? 12n-9가 된다. 그럼 3은 저기에다 대입한 거예요? 얘를 여기다 넣은 거야. 아, 나는 지금 이 수에 관심이 있는 거, 이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거든.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4로 나눴을 때 1이 남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는 얘 중에서 K를 기준으로 내가 분류를 시작한 거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분류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두 번째, 이런 상황일 때는 뭐가 돼요? 12n-6이 되고, 이런 상황일 때는 뭐가 돼요? 12n-3이 되고요. 이런 상황일 때 12n이 돼요. 저 4n 마이너스 3은 응. K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에요? 1이지. 헷갈리면 여기 이게 마이너스 돼 있잖아. 마이너스 돼 있잖아. 요거 4를 더해. 그 나머지야.
근데 왜 4 더했을 때 나머지가 이게 어우 되게 좋은 질문. 나는 그 질문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어요. 그죠? 봐봐. 지금 선생님이 이제 4n-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지금 계속 해석하고 있어. 너희한테 강요를 하고 있어. 근데 그 흐름 자체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여기다 1 넣으면 1 나오게 하고 싶어서 마이너스 2라고 붙여놓은 것 뿐이거든. 그지? 근데 봐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지금 1 넣으면 1 나오잖아. 그지? 그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상황이야. 여기 보편적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봐봐. 내가 얘를 지금 나눠야 되는 거야. 어떤 숫자가 있었대. 거기 있는 걔를 내가 4로 나눠봤더니 거기 있는 몫과 나머지가 궁금하대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숫자가 이제 나누는 값이고 여기 있는 이게 몫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얘가 나머지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얘기 우리 다항식교에서 충분히 했잖아. 그죠? 수에 대한 생각을 해봐. 얘가 음수인 나머지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지? 음수인 나머지가 나올 수 없지. 얘는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돼. 그렇게 돼야 되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n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어. 여기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다 내가 더하기 4를 해. 그럼 빼기 4도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 원래 식이랑 똑같겠지? 그럼 요 빼기 4 한 건 여기는 얘랑 묶이지 않니? 4의 배수일 테니까. 맞아? 그럼 여기는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1 이렇게 됩니다.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가 뭐가 돼요? 4의 n-1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다가 이 숫자 4 하나 더해주면 그때 나오는 그 값이 실제 나머지가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응. 5n이면은 어, 거기 5회예요? 그렇지. 그때 더하기 5가 나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 그 나머지 몇이니? 5로 나누면 나머지 2가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다시 이제 오늘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끝나요.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 다시 볼게요. 자, 문제부터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야? 3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4로 나누면 1이 남고 싶었어. 그지? 그래서 난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잡습니다. 뭘 기준으로?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애들을 기준으로 잡은 거야. 그래서 여기 얘를 애시당초 뭐라고 쓴 거냐면 3K라고 쓴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있는 이 3K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야 되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수를 내가 여기 있는 이 수를 4에 대한 분류를 해줬으면 좋겠어. 4에 대한 분류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3은 어차피 있었던 거니까 이 K라고 하는 이 수만 여기 있는 얘만 내가 4로 한번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럼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결과를 놓고 이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걔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것만 난 지금 현재 찾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K라고 하는 값이 4n-3이라고 해서 여기다 넣어봤더니 그 결과는 얘가 됐고요. K라는 값이 4n-2라고 해서 넣어봤더니 결과가 얘가 됐고요. 얘도 넣어봤더니 얘가 됐고 얘도 넣어봤더니 얘가 된 거야. 근데 여기는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난 지금 뭐 입장에서 4로 나눈 나머지 입장에서 바라보고 싶은 거니까 얘를 최대한 또 뭘로 묶어봐? 4로 묶어. 오케이? 4로 묶어. 그럼 얘는 뭐가 돼? 3n까지 이렇게 묶이지?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잖아? 얘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마이너스 12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다면 얘는 빼기 3에다 더하기 3이라고 해서 나머지가 3이 분류가 바로 보이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 3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나머지라고 하지 않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요거에다 요만큼만 더해가지고 나온 그 값이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였잖아. 맞아? 요런 결과는 요런 결과랑 똑같겠죠? 맞아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나오면 그냥 더해요? 그렇지. 여기는 얘를 한 번 더 해줘. 그래서 0에서 여기 있는 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요 사이에 나올 때까지 그냥 더거나 빼주면 돼. 예를 들어봐. 다시 지금 여기 있는 이 개념이 원래는 이게 초등학교 때 완성됐어야 되는 개념이야. 그죠? 초등학교 때 하는 거란 말이야. 나머지 개념이. 봐봐. 여기 얘가 어떤 숫자가 있었어? 여기 얘가 3n-11이었대. 이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일까? 하면 나는 여기다 더하기 12를 할 거야. 미안해. 3을 할게. 그렇죠? 3을 할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되지?
여전히 안 되니까 또 더하기 3을 할게.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5가 되지? 그럼 또 더하기 3을 할게.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죠? 아, 안 되잖아. 더하기 또 3을 할게. 그럼 1이 되죠? 아, 그러니까 더하기 12를 하면 1이 되는구나. 이게 나머지가 1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저희가 쓰면 안 돼가지고 계속 더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3에다 묶었을 때 여기는 요 나머지라고 하는 이걸 내가 나머지로서 해석을 하려면 여기는 이 나머지 값은 반드시 어디에서 0에서부터 여기는 이 숫자 3 사이가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1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서 이런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면 좋겠어. 얘의 배수를. 왜? 얘를 몇 번이고 더하거나 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게 지금 만들고 싶은 거잖아. 얘를 몇 번 더한다. 자,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3 곱하기 4라고 배웠죠? 맞아요? 다시 3 곱하기 어떤 정수는 내가 뭐라고 배웠어요? 3 곱하기 정수는 뭐라고 배웠죠? 3의 배수. 그 3의 배수라고 배웠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의 배수를 여기다 더해서 0에서 3 사이의 값이 나올 수 있는 3의 배수를 더해서 만들어준 값이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애초에 왜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요. 자, 가보자. 그쪽부터 가보자. 잘 봐봐. 이런 거야, 이런 거. 내가 15라는 수가 있었어. 오케이? 15라는 수가 있었어. 이를 내가 3 곱하기 1 더하기 12라고 써도 되지. 3 곱하기 1은 3이죠. 근데 12 더하면은 15잖아.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지. 근데 얘를 3 곱하기 2 더하기 9라고 써도 되죠. 3 곱하기 3 더하기 6이라고 써도 되죠? 맞죠? 이거 좀 이걸 6으로 바꿀게요. 13, 요거 10, 요거를 7 이렇게 바꾸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4 더하기 4라고 써도 되죠? 3 곱하기 5 더하기 1이라고 써도 되죠? 3 곱하기 6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되죠? 맞아? 3 곱하기 7 마이너스 5라고 써도 되죠? 이 숫자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 숫자를 표현하는 가지수는 되게 많아요.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어. 다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나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싶은 거냐면 여기는 얘를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기서 이 수많은 것 중에서 되는 건 뭐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3, 3, 3, 3 빼가지고 12 빼가지고 1 나오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3, 3, 3 빼가지고 1 나오게 해줘야 되고 요거 있으면 3 2개 빼줘야 되고 여기 있으면 3 2개를 더 해주는 거지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3n 아까 11이었지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바라봤을 때 얘 나머지가 몫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 그치? 나머지가 궁금하다면 여기는 이 숫자에다가 얘의 배수를 적당하게 더하거나 빼가지고 그 값이 0에서 1 사이가 되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딱 봐도 3의 배수 중에서 12를 더해주면 1 나오잖아. 그치? 얘 나머지가 1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죠? 저기 초등부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보니까 바로가는 나머지가 1이다 라는 얘를 지금 찾고 싶은 거니까 나머지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인 거야. 됐죠? 다시 이 얘를 보고 그럼 다시 봐봐. 이 숫자는 내가 지금 구해놓은 여기 있는 이 숫자는 3으로는 나눠 떨어지는 애 맞죠? 맞아? X당초 3의 배수였을 테니까. 근데 3으로 딱 묶어버려 딱 묶이잖아. 근데 4로 나누면 몇이 남는 애야? 3이 남는 애야. 얘는. 근데 내가 찾는 숫자는 아니었던 거야. 그죠? 두 번째 여기는 이 경우에서 봤더니 여기 얘를 또 4로 묶어봐. 그럼 얘 뭐가 돼요? 얘 4 해가지고 뭐가 돼? 3n-1까지만 묶자.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잖아. 그지? 그냥 나머지만 궁금하니까 여기다 4를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그지? 나머지 2가 되는 거야. 얘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내가 찾는 아이는 아니었던 거지. 그럼 세 번째 이 경우를 봤더니 얘는 내가 이렇게 그냥 3n으로 묶었어. 근데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잖아. 여기다 더하기 4를 해버리면 이 나머지 1이 되지. 아 얘가 내가 찾던 아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된다? 12n-3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3으로도 나눠 떨어지고요. 4로 나누면은 1이 남는 아이였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어?
여기는 얘도 해봐야 돼. 여기는 얘도 봐봐. 그냥 4, 3은 이렇게 되잖아, 그지? 여기는 4로도 나와 떨어지는 애지. 나머지가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쟤도 만족하는 사람 아니었다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얘를 봐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애시당 줘 그러면 4K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겠지. 내가 지금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였어. 얘로 선택하거나 얘로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얘로 선택해봤더니 내가 분류를 몇 번 했어야 됐어? 3번 했어야 됐어. 그치? 근데 얘로 선택해서 얘를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 K라고 하는 걸 3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한다면 얘는 이제 3n-2랑 K라고 하는 게 3n-1이랑 K라고 하는 게 3n으로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분류의 가지수가 조금 줄어들었지. 얘는 4가지였는데 얘는 3가지였으니까. 그죠? 나 같으면 분류를 하라.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바라보겠어. 얘를 기준으로 얘를 바라보겠어. 이유는 얘를 기준으로 해놓고 얘를 바라보면 나는 분류를 3개만 하면 되거든. 얘를 기준으로 얘를 바라보면 분류를 4번 해야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보겠어.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내보자. 여기다 넣어봐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봐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12n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볼게. 여기다 넣어볼게. 이게 뭐가 되겠어? 이렇게 넣어보자. 그럼 12n 마이너스 뭐가 돼요? 7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볼게. 여기다 넣어볼게. 이게 뭐가 돼? 12n 마이너스 뭐가 돼? 3 이렇게 되죠? 됐어? 그럼 이제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바라보면 되잖아. 맞죠? 그럼 요거 3의 배수니까 요것만 바라보자. 여기다 더하기 12 하면 되겠지? 나머지 1이네. 맞죠? 이거 답이지. 맞죠? 요건 어때?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아니지. 나머지 1 남으면 안 돼. 3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애 찾는 거잖아 지금은. 그치? 얘를 기준으로 얘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그죠? 얘는 안 되는 거야. 1 남는 애니까. 얘 같은 경우 어때? 그냥 더하기 뭐 해봐? 9 해봐. 그럼 2 남죠? 얘는 안 되는 애. 그럼 얘는 어때? 3으로 딱 나눠 떨어진다. 그치? 이게 얘가 내가 찾던 아이야. 결론 어때요? 똑같죠? 어떻게 K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선생님의 모든 수업은 모두가 다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반드시 해요. 이해 안 된 상태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걸 정말 싫어해. 알았지? 그건 안 돼. 다시 이 문제를 처음 너희가 딱 봤어. 저희는 저 문제를 처음 봤어. 여기 있는 얘를 딱 봤어. 나는 지금 현재 찾고 싶은 게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얘를 n이라고 하는 어떤 정수로 표현해 주세요. 라는 지금 문제를 봤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자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이면서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그런 수를 찾고 싶은 거잖아. 만약에 얘가 4로 나눠 떨어지는 애였다면 얘는 3의 배수, 얘를 4의 배수라고 해가지고 총 12의 배수를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치? 근데 그건 아닌 거 같아. 여기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었으면 좋겠다고 써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를 먼저 기준으로 좀 하나 세워보려고. 그럼 나는 이걸 만족하는 수들만 골라서 써준다라는 개념이 4K-3이겠지. 얘가 4K-3이 되면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만족해요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시켜 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뭐의 관점이면 여기는 얘의 관점에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걸 만족시켜놨어.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무조건 4로 나눈 나머지가 무조건 1일 거야 라고 일단 해석할 수 있겠지? K는 무조건 뭐였을 거야? 정수였을 거야.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여전히 뭐가 되고 싶어? 3으로 나눠 떨어지고 싶기도 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K 있지. 요 숫자에서 좀 특이한 정수, 지금 정해지지 않은 정수는 요 K밖에 없잖아. 그 K라고 하는 걸 뭘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뭐 해주세요? 분류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얘가 3n-2 아니면 3n-1 아니면 3n으로 이렇게 분류해놓고 생각합시다. 반수를 만들어주는 얘를 3의 배수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를 직접 여기다 넣어보고 얘를 직접 넣어보고
얘를 직접 넣어봤을 때 그 결과가 이 결과가 3의 배수가 된다면 이제 이것도 만족하게 되는 거잖아. 이미 얘는 이걸 만족하고 있는 아이들이지. 근데 이것도 만족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 K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얘를 지금 3으로 나눠서 분류를 지금 해준 거야. 그래서 직접 집어넣었을 때 결과들을 다시 한 번만 써볼게. 12n-11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12n-7 이렇게 될 거고, 12n-3 이렇게 될 거야.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나오고,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나오고,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거고요. 1일 거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거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일 겁니다. 아, 그럼 내가 찾는 수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수는 얘도 만족시키는 거고 얘도 만족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고. K가 이해가 안 돼. 자, 봅시다. 자, 자, 봐봐. 3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우리 어떻게 썼어? 3K-2, 3K-1, 3K 이렇게 분류했었지. 아, 근데 3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써도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써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봐봐. 이거 설명할 때 자, 뭔가 지금 무한 루프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 다시 한번 좀 봐보자. 자, 3K 플러스 1을 이렇게 써도 돼. 3K 플러스 2라고 써도 되고 3K라고 써도 돼.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쓰면 딱 보이잖아, 나머지가 1이구나. 이렇게 쓰면 딱 보이잖아, 나머지가 2구나. 이렇게 쓰면 딱 보이잖아, 나머지가 빵이구나. 딱 보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 1 넣으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5가 되고 얘는 갑자기 3이 되지. 여기다 2 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7이 되고 8이 되고 얘는 6이 되지. 맞아? 좀 어색하단 말이야. 이쁘지가 않아서 그래. 이쁘지가. 선생님 이쁜 걸 좋아하거든. 여기는 얘가 여기다 1 넣으면 어때? 1 되죠. 1 넣으면 2 되죠. 1 넣으면 3 되죠. 2 넣으면 4가 되죠. 2 넣으면 5가 되죠. 2 넣으면 6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요 얘기하면서도 설명해. 봐봐, 우리 홀수를 표현할 때 2K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니? 무슨 소리야? 홀수를 표현할 때 2K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그지?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많아, 이렇게 쓰는 게 많아? 이게 많아? 아직 그럼 잘 모르겠어. 이렇게 쓰는 게 많아요. 홀수는 이렇게 표현해요. 홀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짝수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게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의 틀 안에서 너희들이 그 이쪽 안에서 사고하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는 변수가 너무 많으면 너희가 사고하는데 좀 힘들어져. 그래서 선생님 그 사고력을 이렇게 하나의 틀 안에서 너희가 마음껏 뛰어놀아라라고 해서 선생님 틀을 프레이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 프레이밍의 그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표현은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래요라고 설명했었어. 오케이? 좋아요. 쌤 근데요. 어. 저기는 왜 12더하고 그 밑에는 왜 9더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12더하고 여기선 12 더하고 밑에는 왜 9더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9 더하고. 그러니까 봐봐. 잘 봐봐. 원래는 이제 12n-11이었거든. 근데 얘를 내가 뭘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었어. 그지? 그러면 얘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더하기, 아니 마이너스 12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할게. 그럼 이 원래 식이랑 똑같겠지? 맞아?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 얘가 내가 뭘로 묶을 수 있어? 3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4n 마이너스 4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싶은 거야. 아, 얘는 뭐야? 원래 마이너스 11이 있었지. 그래서 더하기 12 한 거지. 더하기 12를 했으니까 뭐 한 거야? 빼기 11을 한 거야. 근데 여기 플러스 하면은 그럼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좋아요. 좀 질문 많고 좋아요. 다들 이런 수업을 원합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잘 봐봐. 이거 더하기로 할게. 더하기로 할게. 이래도 되잖아, 그지? 이렇게 표현해도 돼. 여기도 더하기로 할게 그럼. 그지? 얘도 더하기로 해도 되지? 이제 넣어볼게. 이제 넣어볼게. 어떻게 돼요? 4. 저게 1 아니에요? 3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
이렇게 할게. 좋아요. 그럼 여기 그냥 뭐가 돼? 3n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됐어? 이제 12n 더하기 뭐가 돼? 5가 돼.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집어넣으면 뭐가 돼? 12n 더하기 9가 되죠? 아니지? 8 9 맞나? 12n 더하기 8 더하기 9 맞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넣으면 12n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봤더니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어때?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니? 안 떨어지는 거 알겠지? 이때 나머지는 2였을 거야. 요건 어때요?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니? 나눠 떨어지네. 이건 답이 돼. 그치? 그럼 요건 어때요?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지 않죠? 1 남죠? 얘가 답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답이야. 이거 봐봐. 아까 답은 뭐였어? 12n-3이었을걸? 그치?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야. 둘 다 답. 같진 않거든? 이 n 값이 얘가 1이었을 땐 얘는 뭐였겠어? 2였겠지? 얘가 3이었을 땐 얘가 4였을 거야. 맞아요? 아무래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 이것도 원래 근데 사실 원래 작업이 봐봐. 12n 더하기 9 이렇게 있었어. 여기를 3으로 묶어주면 얘를 뭐가 돼요? 4n 더하기 3 이렇게 되지. 나눠 떨어지는 건 판단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어때? 3으로 묶으면 4n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2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어차피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 얘가 마이너스로 결과가 나오냐 플러스로 결과가 나오냐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어차피 그 나머지 보정 작업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 마이너스일 때 헷갈려서 그런 것 같은데 마이너스의 거부감을 없앴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이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됐죠? 좋아요. 제가 이 문제만 지금 한 40분 설명한 것 같은데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분류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정도만 잘 기억해 놓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여기서 배운 이 지식 자체가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확률 통계에서 많이 쓰여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풀 때도 많이 쓰이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이런 문제들 있지? 이런 문제까지 다 지금 마스터에서 풀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뒤에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이제 가끔 이제 물어볼 거야. 3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지? 뭐 4로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지? 이렇게 정수를 지금 배수 베이스로 분류를 하게 될 때 아 이런 형태로 내가 분류해서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구나 이 정도만 잘 익혀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나눗셈에 대해 정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됐으면 좋겠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